주식이 궁금할 땐 SBS 비즈 앱에서 실시간 시청이 가능합니다. SBS 비즈 앱을 다운받으셔서 더 많은 정보 얻어가시기 바랍니다. 자, 언젠가부터 원전, 조선, 방산이 조방원으로 묶여서 불릴 만큼 대표적인 주도주로 자리를 잡았습니다. 지난해 상반기에 상승 흐름 보여주더니 하반기에 좀 주춤한 모습이었는데요. 올해가 시작하자마자 다시 한번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네, 조방원이 새해 들어가면서 조선, 방산, 원전 쪽으로 관심이 좀 모아지고 있습니다. 이 세 분야를 좀 묶어서 이렇게 보면은 한 가지 좀 공통점을 찾을 수 있는데 혹시 아시나요? 최근에 상승 흐름 보여주는 종목들 아닐까요? 물론 그 부분도 맞겠지만은 네. 바로 조선, 방산, 원전 모두 어떻게 보면 수주 잔고가 탄탄하다는 점이 좀 공통점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보다는 2026년에 매출이 본격화로 좀 전환되면서 마진이 좋아질 것이라는 게 성장 핵심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글로벌 지정학적 리스크와 에너지 수요가 계속 살아 있으면서 자연스럽게 모멘텀을 좀 만들어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조선 쪽을 좀 살펴보면 2026년에도 LNG선과 컨테이너선 중심으로 신규 수주가 약 388억 달러로 전년 대비 한 10% 정도 성장할 것이라는 전망이 있고요. 이미 수주 잔고가 3년 반 정도 쌓여 있기 때문에 매출이 꽤 안정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고 여기에 이제 고가 선박이 인도가 본격화되면서 실적을 끌어올리는 힘도 충분하다고 보고 있는 것입니다. 네. 방산은 이제 K방산이라고 해서 빅4 기준으로 수주 잔고가 100조 원을 넘어선 상황으로 2026년에도 이들을 합산해서 영업이익이 한 6조 6천억까지 될 것이라고 전망을 하고 있는데요. 유럽과 중동의 수출이 계속 늘어나고 있고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이 길어지면서 빠른 납기 경쟁이 수익성으로 좀 개선이 될 것으로 이어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원전 또한 이제 SMR과 대형 원전 프로젝트가 본격화되면서 2026년에는 체코와 불가리아 같은 곳에서 대형 원전 주기와 SMR 모듈 납품 수기가 가시화되고 여기에 이제 북미의 빅테크 기업들로 가스터빈 공급과 AI 데이터 전력 수요까지 겹쳐지면서 복합적인 성장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방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최근에 이 AI에 대한 수요가 늘면서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이 에너지 확보를 위해서 치열하게 경쟁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최근에는 메타가 원전 기업들과 대규모 계약을 체결했다고 하는데요. 원전을 좀 적극적으로 활용하려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말씀 주신 것처럼 이제 요즘 빅테크 기업들이 이런 네. 좀 행보를 보이고 있는 상황이고요. 요즘 이제 빅테크 기업들이 이런 흐름을 보이고 있는 건 AI 데이터 센터 전력 수요가 워낙 빠르게 좀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라서 어쩔 수 없는 선택이라고 보여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제 미국 내에 데이터 센터 전력 사용량도 계속해서 좀 늘어나고 있는 추세고 특히 이제 미국 에너지부에서는 2028년쯤 되면 데이터 센터가 미국 전체 전력의 약 12% 정도를 쓸 것이라고 좀 전망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메타 같은 경우도 이제 AI 인프라를 좀 키워서 뭐 비스트라나 뭐 오클로, 테라파워 같은 이제 에너지 기업 세 곳이랑 좀 계약을 맺어서 2035년까지는 총 6.6기가와트 규모의 전력을 좀 공급을 받기로 한 상황입니다. 이게 어느 정도의 전력량이냐면 대략 1기가와트가 한 100만 가구가 동시에 쓸 수 있는 전력량이거든요. 네. 말 그대로 좀 엄청난 양의 전기를 확보한 셈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계약 덕분에 메타는 이제 아마존이나 구글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이제 이른바 하이퍼스케일러들보다 더 큰 규모의 원전 전략 구매자가 된 셈이고요.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건 친환경 이미지를 좀 위해서라기보다는 1년 내내 이제 끊기지 않는 안정적인 전력을 확보하는 게 핵심적인 목적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나 구글, 아마존도 이미 원전을 포함한 무탄소 전력 조달 전력을 공식적으로 좀 내놓고 있고요. 태양광이나 풍력은 이미 좀 출력이 들쭉날쭉해서 고성능 연산에는 좀 한계가 있고 가스 발전은 탄소 규제 부담이 있는 상황입니다. 또 반면에 원전은 대규모로 특히 안정적으로 전기를 공급할 수 있어서 지금은 AI 경쟁력을 좌우한 핵심 인프라로 좀 다시 평가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앞서서 태양광과 풍력은 고성능 연산에 한계가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그런데 오히려 이 챗GPT의 개발사인 오픈 AI는 친환경 에너지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기로 했습니다. 좀 메타와는 다른 행보를 보이는 것 같아요. 네, 챗GPT 개발사인 이제 오픈 AI는 현재까지 원자력 발전을 좀 명시적으로 선택했다기보다는 신재생 에너지 기반의 이제 무탄소 전력 조달을 좀 우선하는 전략을 좀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실제로 이제 오픈 AI는 데이터 센터 운영과 관련을 해서 뭐 수력이나 뭐 풍력, 태양광과 같은 이제 재생 에너지를 활용한 이제 전력 공급 계획을 좀 공개한 적이 있는데 탄소 중립 목표랑 이제 글로벌 규제 환경을 고려한 선택으로 해석을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이러한 부분들은 원전을 이제 배제하겠다라는 이제 공식적인 선언이라고 보기는 좀 어렵고 현재 단계에서 좀 접근 가능한 전력원 중에서 재생에너지를 좀 우선적으로 활용을 하고 있다라는 측면으로 좀 바라보는 게 더 확실한 상황인 것 같고요. 또 이제 인공지능 연산 수요가 좀 급증하고 있는 상황에서 전력 안정성 문제가 좀 지속적으로 좀 제기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 향후에는 이제 재생에너지와 함께 원전을 포함한 이제 다양한 무탄소 전원을 좀 병행하는 에너지 믹스 전략이 좀 논의될 가능성도 높은 상황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이 원전과 신재생 에너지를 가리지 않고 에너지 기업들과 장기 계약을 체결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국내 기업들도 이 부분에서 좀 수혜를 받을 수 있을까요? 네, 전반적으로 보면은 이제 수혜를 받을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원전 방송에서 여러 번 언급을 해드렸듯이 미국의 빅테크 기업들이 원전 건설에 관심을 두는 것은 바로 전력원 확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미국의 원전 르네상스 흐름은 이제 한국의 원전 기업들의 전반적인 수혜로 하나의 모멘텀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원전 확대 정책, 2030년까지 10기 착공과 2050년까지 400기가와트를 목표로 하고 있죠. AI 데이터 센터 전력 수요 급증으로 대형 원전과 SMR 시장이 좀 활성화되면서 한국 기업의 건설과 제조 역량이 핵심 경쟁력으로 부각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현대건설은 텍사스 AI 전용 원전 프로젝트 착공이 좀 본격화될 것으로 보이고요. 미주리 원전 진출로 선두 주자에 좀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 두산 에너빌리티는 이제 8,068억 원의 SMR 전용 공장에 투자를 하고 엑스에너지와 아마존 협력으로 시장 참여를 좀 가속화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네, 여기에 이제 삼성물산이 이제 뉴스케일 투자와 한수원과 텍사스 6기가와트 복합센터를 좀 건립을 하고 있고요. 한전기술과 한전 KPS 등도 웨스팅하우스와 홀틱 프로젝트를 통해 직접 수혜를 받을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네, AI 데이터 센터가 그야말로 전력을 삼키면서 에너지 자체가 또 하나의 핵심 테마로 떠올랐는데요. 에너지 관련해서 더 많은 내용이 필요하신 분들은 카카오톡 채널에 주식이 궁금할 때를 검색하셔서 채널 추가하시면 자문역들에게 더 많은 내용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자, 한국의 첫 수출 원전인 아랍에미리트의 바라카 원전에 대해서 한국전력이 처음으로 배당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성공적인 첫 원전 수출 사례인 것 같은데요. 여러 가지 좀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네, 좀 가장 큰 의미가 있다라고 보여지는데요. 한국전력이 아랍에미리트의 바라카 원전에서 올 상반기 첫 배당을 추진하는 것은 한국 첫 수출 원전 사업이 지분 투자 수익으로 결실을 맺는 역사적 의미를 가진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2016년 나와 학자법인 지분 18%를 약 1조 7천억 원에 획득한 이후에 2024년 9월 4기 상용 운전이 좀 완료가 되면서 어떻게 보면 모든 호기가 가동되면서 누적 운영 수익률이 이제 정산이 좀 가능해졌기 때문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는 이제 과거 공사 지연으로 인한 비용 분쟁을 넘어서 안정적인 장기 수익 창출의 전환점이 될 것으로 보고 있고요. 한국전력의 누적 적자 개선과 실질적 기여를 할 것으로 전망될 뿐만 아니라 단순 어떤 일회성 수익이 아니라 향후 바라카 원전의 5호, 6호기 추가 수주가 예상되는 만큼 글로벌 원전 시장에서의 긍정적인 신호로 작용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궁극적으로는 K원전의 해외 경쟁력 재확인을 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국내 기업들이 해외 원전과 SMR 사업에 본격적으로 나서고 있는데요. 올해가 이 원전 르네상스의 원년이 될 것이다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일단 우리나라 기업들은 실제 이제 해외 원전과 이제 소형 모듈 원전이죠. 네. SMR 건설에 좀 참여를 하면서 원전 이제 르네상스의 핵심 주체로 재부상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제 지난해 이제 체코 두코바니 원전 수주를 통해서 한국 수력 원자력이 이제 사업 주관을 맡았고 두산에너빌리 같은 경우는 이제 원자로와 이제 증기 발생기 같은 이제 핵심 주기기 공급을 좀 담당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 대우건설과 현대건설은 이제 시공이랑 이제 EPC 역량으로 해외 원전 현장에 좀 참여를 하고 있고 또 미국에서는 이제 SMR 프로젝트에 대한 이제 설계와 또 시공 논의도 구체화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건 이제 단순히 수출을 좀 넘어서 뭐 설계나 뭐 기자재 그리고 시공, 뭐 운영까지 전 주기에 걸친 참여가 좀 가능하다라는 이러한 부분들을 좀 입증한 사례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리를 해보면 이제 올해가 한국 원전 산업이 이제 글로벌 시장에서 본격적으로 좀 재확장되는 그런 좀 원년이 될 수 있는 근거로도 볼 수 있는 한 해인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세계적으로는 원전의 중요성이 다시 한번 부각되는 때인데요. 그런데 우리나라의 정책 기조는 신재생 에너지 쪽으로 좀 흐르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국내 원전 산업이 좀 위축되는 거 아니냐 하는 우려도 있는 상황인데요. 우리나라 에너지 정책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네, 우리나라 에너지 정책은 좀 에너지 믹스 정책으로 좀 흘러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어떻게 보면 이제 신재생 에너지 확대와 원전 병행으로 안정적인 공급을 추구할 것으로 좀 보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에너지 정책은 이제 신재생 에너지 확대 중심이지만은 AI와 반도체 전력 수요 급증으로 에너지 믹스 전략이 강화되고 있기 때문인데요. 원전의 후퇴가 우려되는 부분도 분명히 있으나 최근 청와대 정책실장과 산업부 장관의 원전에 대한 긍정적인 발언으로 실용적 균형으로 좀 부각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김용범 정책실장은 AI 반도체 전력 관건으로 신규 원전이 좀 불가피하다라고 강조를 하면서 재생에너지 가능성 보완 필요성을 역설을 하였는데요. 이렇게 되면 이제 원전 비중을 30%를 좀 유지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제 김정관 산업부 장관은 대형 원전 2기와 SMR 건설이 좀 필수적이라고 언급하면서 에너지 가격 안정 공급을 위해서 소신을 밝히기도 했는데요. 결국 이제 에너지 고속도로를 좀 구축이 인프라 투자로 좀 재생에너지 전환이 좀 가속화될 것은 사실이지만 원전의 어떤 수명 연장 그리고 수출 육성을 동시에 추진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국내 원전 산업은 후퇴 없이 성장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네, 이런 와중에 태양광 시장에서 중국이 저가 공세를 펼치면서 거의 독점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은 가격이 상승하면서 이 태양광 제품의 가격 상승도 불가피해졌는데요. 이렇게 된다면 시장의 판도가 좀 달라질 것 같습니다. 네, 말씀 주신 것처럼 지금 이제 태양광 시장의 어떤 구조가 네. 가격에 대한 부분들 때문에 좀 변화하고 있는 걸 좀 확인을 해볼 수가 있는데 사실 이제 가장 큰 이유는 이제 태양광 패널 이제 전도체로 쓰이는 이제 은 가격이 굉장히 좀 많이 상승을 했기 때문입니다. 은은 이제 태양광 모듈 원가에서 대략 한 5%에서 많게는 15%까지 차지를 하는 핵심 원자재인데요. 짧은 기간에 이제 가격이 급등을 하는 상황이다 보니까 제조사 입장에서는 사실 이 비용을 혼자 떠안기가 굉장히 어려워진 상황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글로벌 주요 태양광 업체들이 이제 원가 상승분을 이제 고객 쪽으로 이렇게 좀 넘기게 되면서 실제 가격 인상에 또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 흐름은 이제 태양광 산업이 이제 예전처럼 무조건 싸게 파는 경쟁으로만 가기는 어렵다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고 또 앞으로는 단순히 이제 규모를 키우는 경쟁보다는 얼마나 이제 수익성을 확보를 하느냐 그리고 얼마나 기술력이 있느냐 이러한 부분들이 오히려 더 중요해질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에 태양광의 이제 비용 우위가 좀 약해지면서 이제 원전 같은 이제 다른 전원들과도 비교했을 때 어떤 경쟁력도 다시 한번 평가를 좀 받아볼 수 있는 그런 국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렇게 태양광 제품에서 중국의 가격 경쟁력이 낮아지면서 국내 기업들 당연히 좀 반사 이익 얻을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중국 태양광 제품의 가격 경쟁력이 과잉 공급과 규제로 좀 약화되면서 한국 기업들이
반사 이익을 누릴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중국 정부의 공급 개혁과 미국과 유럽 규제가 맞물리면서 시장에 영향을 줄 것으로 판단이 되고요. 특히 중국 제품의 가격 약화 배경은 중국 태양광 업계의 공급 과잉으로 폴리실리콘 모듈 가격이 60% 이상 폭락하며 빅5 기업이 지난 상반기 적자를 기록했습니다. 중국 정부는 2026년 생산 능력 조절 강화와 저가 경쟁 단속을 선언하면서 수출 보조금도 4월에 폐지 방향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미국은 2025년부터 중국산 웨이퍼와 폴리실리콘 관세를 50%로 2배 이상 인상을 하고요. 트럼프 행정부가 중국 업체를 제재 단체로 지정하면서 물량 공세를 좀 차장 중에 있습니다. EU도 태양광 패널 덤핑과 보조금 조사와 함께 최대 45%의 관세를 부과하면서 자국 산업 보호에 나서고 있기 때문인데요. 이로 인해 이제 중국 수출이 26% 감소하면서 글로벌 가격 안정화 신호가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한국 기업들로 어떻게 보면은 수혜가 예상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OCI 홀딩스라든가 하나 솔루션, HD 현대 에너지 솔루션 등 폴리실리콘 가격 강세와 고품질 프리미엄으로 호실적 기대감이 부각되고 있는 가운데 OCI가 올해 태양광 업종 중에서는 실적 개선이 가장 좋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네, 자 이렇게 에너지 관련 이슈들 한번 살펴봤는데요. 그동안 에너지 관련주들 이슈나 정책에 따라서 좀 주가의 움직임이 있었던 것 같은데 이제는 좀 흐름이 달라지는 분위기인 것 같습니다. 앞으로 좀 어떻게 전망하시나요? 이제 지금 에너지 섹터의 어떤 전반의 흐름을 보면 단기적인 어떤 이슈나 테마로만 움직인다기보다는 구조적으로 다시 한번 좀 평가를 받을 수 있는 그런 국면에 들어왔다고 보는 게 더 맞을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에너지 원별로 흐름은 좀 다르게 갈 가능성이 큰 상황입니다. 이제 원전 관련주는 이제 AI 데이터 센터 전력 수요가 좀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고 또 이제 글로벌 원전 재가동이나 신규 건설도 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인데다가 또 해외 수출 가시성까지 좀 같이 붙어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흐름이 좀 맞물리면서 중장기적으로 이제 실적을 바탕을 깔고 또한 어떤 상승 여력이 충분히 좀 남아 있지 않나 이렇게 판단을 좀 해볼 수 있고요. 이미 수주나 수주 잔고가 확인된 기업들은 이제 시장 변동성이 커지더라도 사실 추세가 크게 훼손될 가능성은 좀 적은 상황이기 때문이고요. 반면에 이제 태양광 같은 이제 신재생 에너지는 이제 저가 경쟁이 사실상 끝나고 원가 부담이 좀 커지면서 지금 이제 구조조정 국면에 들어와 있다라고도 좀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래서 이제 앞으로는 아무 기업이나 좀 다 오른다기보다는 기술력이라든지 효율 그리고 이제 공급망을 갖춘 기업을 중심적으로 해서 선별적인 반등이 좀 나타나주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결국 이제 앞으로 사실 아까 얘기했던 부분과도 어느 정도 좀 이어지는 내용인데 에너지 관련 주가를 이제 좌우한 핵심 변수는 앞으로 얼마나 안정적으로 수익을 낼 수 있는지 그리고 실제로 이제 전력 공급에 얼마나 이제 기여하는지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주식 시장이 나에게 기회일지 아닐지 헷갈리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지금 바로 카카오톡 채널에 주식이 궁금할 때를 검색하셔서 채널 추가하시면 자문역들에게 더 많은 내용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자, 이제 김정훈 자문역이 준비한 에너지 관련주 탑3를 만나볼 시간인데요. 3위부터 바로 살펴볼까요? 네, 탑3는 신재생 에너지 쪽에서 제가 가지고 왔는데요. 네. 아까 조금 전에 올해 가장 실적이 좀 두드러질 거라고 말씀드렸던 바로 OCI입니다. 가장 2026년도에 태양광 산업이 좀 턴어라운드 할 가능성이 가장 높아서 탑3로 좀 선정을 했고요. 미국 2기가와트 솔라셀 공장 가동으로 매출이 4,379억 원, 영업이익이 520억 수준으로 실적 개선이 전망되고 있기 때문이고요. 그동안 이제 영업 적자를 좀 기록하면서 실적 턴어라운드에 성공할 경우에는 주가의 어떤 반등이 좀 강할 것이라고 예상이 되고 있고요. 이재명 정부의 에너지 정책은 이제 신재생 에너지 예산을 좀 보면 41.6%를 좀 확대하며 태양광 융자 지원과 보급 사업을 통해 민간 투자 촉진을 강조할 것으로 판단되어서 탑3로 선정을 했습니다. 네, 탑3는 태양광 기업 OCI였습니다. 이제 2위를 살펴볼 텐데요. 탑2는 어딜까요?
네, 탑2 종목은 종목명이 조금 깁니다. 네. 수산 인더스트리입니다. 수산 인더스트리는 자회사 수산 ENS의 안전 등급 PCR 국산화 성공과 신한울 3, 4호기 공급 레퍼런스가 핵심 성장 동력으로 보시면 되고요. 최근 세울 신월성 원전 936억 원 규모의 정비공사 수주와 SMR 프로젝트 참여로 K원전 수출 확산 시 수혜가 좀 가시화될 것으로 보이고요. 실적 성장이 좀 지속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또한 이제 자사주 소각 가능성과 PBR이 0.67배 수준으로 좀 저평가 국면에 있어서 탑2로 선정을 했습니다. 네, 자, 탑2까지 알아봤습니다. 이제 대망의 탑1을 알아볼 시간인데요. 김정우 자문역의 마스터픽 함께 보시죠. 네, 탑1의 종목명은 방송에서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오직 카카오톡 채널에서만 공개해드리고 있는데요. 지금 바로 카카오톡 채널에 주식이 궁금할 때를 검색하셔서 채널 추가하시면 마스터픽의 종목명 바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 이제 힌트를 한번 들어볼까요? 네, 주식이 궁금할 때 채널에서 좀 단독으로 공개해드리는 탑1 종목의 힌트를 좀 드리면요. 먼저 이 종목은 제가 닉네임을 좀 붙여봤습니다. 이제 불사조라고 좀 붙여봤는데요. 발전소 경상 정비와 플랜트 설비 전문 기업으로 원자력과 신재생 에너지 분야의 강점을 가지고 있는 기업입니다. 원자력 기자재 생산을 하는 기업으로 보조기기 제작과 삼중 수소 기술을 취급하고 있습니다. SMR, ESS 수소 에너지 사업을 좀 사업 다각화로 진행을 하고 있어서 에너지 분야에서 좀 부각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는 종목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불사조라는 기업을 준비해 주셨는데요. 이 기업을 선정한 이유가 있을까요? 네, 가장 큰 이유는 이제 실적 성장세로 이제 4분기 실적 발표 전이지만 3분기까지 영업이익이 이미 2024년도 실적을 넘어선 상황으로 실적 성장세가 두드러지고 있기 때문이고요. 다음은 이 기업을 가지고 있는 핵융합 원료 취급 기술로 무한한 연료 공급과 안정성 그리고 청정 에너지 생산으로 미래 에너지원으로 주목을 받을 수 있을 거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랍에미레이트 바라카 원전 참여를 하고 있고요. 5호 6호기 추가 수주 및 ESS 그리고 수소에너지 사업 다각화로 인한 실적 성장세가 부각이 되어서 탑1으로 좀 선정을 했는데요. 일단 제 채널에 들어오시면 원전 산업 외에 신재생 에너지 등 에너지 산업 전반에 대한 대응 전략과 리포트를 제공해드리고 있으니까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김정훈 자문역이 직접 픽한 탑1의 종목명 너무너무 궁금하실 텐데요. 지금 바로 카카오톡 채널에 주식이 궁금할 때를 검색하셔서 채널 추가하시면 마스터픽의 종목명 바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주식에 대한 모든 것을 정리한 기초 전자책도 함께 드리고 있으니까요. 친구 추가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모든 투자의 최종 판단과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현명한 투자하시기 바랍니다.